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이상원 의원님의 방청객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상원 의원님 소개로 강북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20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청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연합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 우이 유치원 신설과 학교 특수학급 운영 등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에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떠오르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인구 감소는 영유아 수와 학력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교사 정원, 학급 규모도 감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기에 교육관님의 고민 또한 역시 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지역구인 강북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영유아 아동수가 급격히 줄어 각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반 이용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원 어린이집도 정원 대비 현원을 비교봤을 때 충원율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 87%, 그 다음에 유치원은 사립 병설 법인을 합쳐서 충원율이 7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의 충원율이 어린이집보다 좀 더 많이 심각한 상황임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출생률 증가는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미래의 영유아 수는 더욱 급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북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에 총 13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준이니까 이제 한 살씩은 더 먹었겠죠. 올해 이제.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만 2세, 3세, 4세, 5세 요 세대가 이제 현재 다니고 있고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우리 유치원이 이제 만약에 예정대로 개원을 하게 되면 여기 만 0세로 표현된 아이들이 이제 바로 유치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인구 현황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인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 표 이와 같이 강북구의 영유아 인구 현황을 보시면 약 2,100명인 만 6세 인구에 비해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1,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영유아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강북군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충원율이 지금보다 감소해 유아시설이 감축하거나 폐원되는 것은 불보듯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감하는 출생률을 고려한 유아시설의 개편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단설 유치원이 없는 모든 자치구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하셨죠. 맞죠? 예. 그 특별 대책에 따라 올해 들어 서울시에 총 15개의 병설,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중에는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우이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이 유치원 신설에는 건축비만 약 86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며 규모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총 5개 층으로 10개 학급에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유치원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수유동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개교가 이제 21년도 3월을 목표로 두고 있고
학급수 10, 학생수 176명입니다.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단설 유치원으로 지금 계획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교육관님, 저도 영유아 교육관 생각처럼 저도 영유아 교육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늘려가는 측면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존의 유아시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유아시설의 공급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로 이제 저희가 아마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주로 이제 사립 유치원과의 그 원화 문제를 주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의원님 이렇게 어린이집과의 또 관계 문제를 또 제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저 상황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약간의 그 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의 확충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처럼 지금 돼 있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돼 있는데 지역별로는 이제 이런 불균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리 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시행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치원 시설의 조성은 이와 같이 누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권역별 취원 대상 유아수 대비 유아시설 현황입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교육청이 제시한 요 표를 보시면 현재 레이저가 어디 있나? 레이저는 다른 거군요. 예, 현재 우이 성북강북 1취약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이초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이초 통합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산출한 건데 현재 유아시설이 사립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포함해서 10개다. 그리고 정원은 545명인데 현재 교육청이 산출한 유아 수는 607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2명이 더 많으니까 새로운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예, 교육청이 제시한 이 표에 의하면 유치원이 들어설 우이 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545명 10개소, 해당 취원돼서 유아수 607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제 교육청의 핵심적인 예. 주장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본 의원이 우이초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이 근거로 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54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그 교육청에서 산출한 내역의 1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보와 차량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이 유치원에 통학할 수 있는 영유아들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총 24개에 1,706명에 달합니다. 이게 뭐 1, 20명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설 자체가 2.4배나 많고요. 근데 뭐 새로 이게 없었던 게 뭐 그 조사하면서 생긴 게 아니죠. 그리고 546명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이 1,706명이 이 24개 시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통합구역 내 10개 유아시설을 기준으로 수용률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립유치원 입학 기준에 통합구역 밖의 영유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통합구역 밖의 아이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이 취약 배정서를 배부하는 그 권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은 그런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km, 20km 떨어진 곳에 멀리서도, 보내지는 않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보나 또는 부모가
또는 그 승용차로 또는 어린이집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한 1km에서 1.5k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봐도 이렇게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는 취약 수요 역시 유치원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같은 누리과정을 배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데요. 물론 공립유치원 신설은 교육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수의 추이와 기존 유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설립되어야만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주변에 이미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유아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시설 24개소나 존재하며 이들의 충원율은 77.6%에 불과합니다. 기존 유아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대규모의 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유아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가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또 조금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공립유치원 취약 수요가 890명으로 저희는 지금 추계를 하는데 현재 공립유치원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6명이 부족한 건데 물론 이제 유치원 수요와 어린이집 수요는 이렇게 약간 대체 가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유치원에 대한 공립유치원 취약 수요는 특히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마저 더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 유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강북구의 신설을 통한 공급을 계속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예. 서울시 교육청 역시 유아 수용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단설 유치원이 없는 자치구에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적 목표를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로 인해 활용 가능한 기존 유아 시설 인프라는 낭비되고 그만큼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관님? 예. 교육관님, 최근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 437곳의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 들어 폐원율이 이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는 않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역시 전국 약 2천여 곳이 매년 문을 닫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2017년도 기준으로 369곳이 폐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유아시설이 줄폐업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새로운 유아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과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서울로 치면은 유치원 수요만으로 치면 한 20%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배, 40% 되고요.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지금 7.6%를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아이들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어쨌든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지금 확대한다고 지금 정책을 갖고 있고 정부 정책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 사립유치원 간의 그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만든 모델이 매입형입니다. 매입형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모델을 수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매입형을 만들어서 사립유치원 간의 긴장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소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유치원들이 어렵지만 사립유치원이요.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과의 부분은 제가 그동안 충분히 고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이제 교육관님 마침 매입형 유치원을 말씀하셔서 계속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방금 교육관님의 그런 노력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립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매입형 유치원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입형 유치원을 21년까지 30개소로 설립한다는 방침을 갖고 계신데 그 전환 비율이 너무나도 낮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관님은 그 전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0개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 차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유치원마다 사정이 시설 여건이나 공립에 준하는 또 시설이 필요한데 학급 규모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맞습니다. 갈등이 예, 그런 있더군요. 부분이라고 저도 답변을 예. 교육청에서 들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조금 좀 더 세밀한 좀 관심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니까요. 예. 본의원은 신청 자격 역시 너무 까다로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아시설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이유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 내용을 보면 자가 소유여야 되고요. 단독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6학급 이상 설립돼서 운영 중인 사립 유치원인 것을 공모의 신청 자격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2일자 한 1년 전이죠. 서울시 의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조상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 관할 수 226곳의 공립 유치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어떤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환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 한 곳당 평균 원안수는 70명이고요. 평균 학급은 4개 학급입니다. 예. 근데 공모 전환의 공모 기준은 6개 학급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조차도 사실 이 매입 전환의 대상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 유치원 한 곳당 평균 4학급으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입형 유치원 공모진 6학급은 너무 높은 기준이고요. 더구나 자가 소유의 단독 건물 기준 역시 일반적인 유아시설과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관님이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제안하신 그 매입형 유치원 그 전환 제도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예상보다 계획보다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그 학급 기준을 기존 6학급에서 예. 7학급으로 늘린다고 지금도 계획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지겠죠. 좋은 정책을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했는데 그것이 실효가 따라서 기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정책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님 입지 조건과 경제력이 좋지 않은 취약 기업, 왜냐하면 자가 소유, 단독 건물 또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입지 조건이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취약 지역에는 그런 사립 유치원이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입지 조건이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곳일수록 저는 오히려 공립 유치원 설립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곳들이 더 공립 유치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취약한 지역에 있는 많은 영세 유아 시설을 적극적으로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들을 낮추고 유연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공립 유치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인데요. 교육부랑도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립유치원과의 관계에서만 사립유치원 매입 수용 부분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과 설명이 예. 사립 유치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까지 대상 확대 부분도 예.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예, 대상도 확대하고 그 기준. 예, 기준도 왜냐하면 그렇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결국 그 지역사회도 열악한 취약계층이거든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인 책임을 좀 확대하는 것이 보통의 예. 정책의 선행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봤을 때 그 대상과 기준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교육관님이 그 좋게 준비하셨던 매입형 유치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어차피 기존 신규로 만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의 이런 역전 현상들 속에서 예. 재정 투입의 효과도 올리고 사립 유치원과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구조적 이 예. 갈등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유도내는 동기부여 정책이 될 수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6학급 규모는 단설하고 병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면 단설 독립 유치원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애로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 이제 유아 교육 과정이 아마 의무 교육이나 국가 책임 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프리스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이나 2년이 그런 제도권 공교육의 확장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좀 달리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지점은 나중에 저희가 안이 만들어지면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매우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 좀 우리 교육관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런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유치원과의 관계, 또 미처 잘 살피지 못하셨다고 하는 우리 어린이집들과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활동하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오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토론의 자리를 갖고 함에도 사실은 관할 우리 강북 같은 게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보다시피 제가 놀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바로 한 몇 시간만 확인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극적이고 어떤 그런 신규 단설 대규모 유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숫자적인 결론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맞추려고 하는 듯하게 저렇게 뻔히 24개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단설 공립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민간의 어떤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런 태도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적 자세로 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라든지 이 근거들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교육관님이 직접 살피셔서 어떤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셔서 본 의원에게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말 공립 유치원이 필요한 취약 지역의 시설들을 사실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하고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북구 우이 유치원 역시 기존 유아 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교육청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이 유치원 설립 여부, 그 규모,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교육관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그 해결 방안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관님, 장애 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느 한쪽만 있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예. 예. 선생님 또 교사 특수교사하고 또 지원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별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 보조인력 현황입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학급수마다 1명 정도씩 특수교사들이 거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조 인력도 같이 특수교사 수랑 동일하거나 좀 더 상회하는 거로 유치원은 이렇게 인력이 이제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초등으로 가면은요. 초등으로 가면 특수학급 숫자 특수교사가 1대1인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조 인력 숫자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5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2개면 특수교사는 2분이신데 보조 교육 실무사는 1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개가 45%죠. 그러니까 특수교사 2분에 실무사는 1분이거나 특수교사가 1명이면 실무사는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많이 이제 떨어지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클수록 좀 더 손이 좀 덜 타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중고가 마찬가지로 50%에 미만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특수교육 보조교사 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변 처리, 급식, 등하교 등 아이들의 교내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특수교사가 다른 특수학급의 교회 활동 지원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의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맞습니까? 예.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 임명당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특수교사 부재 시 보조교사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감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올해도 28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맞죠? 예, 내년 2월까지 배치될 거라 하면 49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더 다행이네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특수아동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우리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사 수와 보조인력 수가 1대1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그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특수학급에 한 분은 당연히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교육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번갈아 하는데 2명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보통 학교에 특수학급이 2개나 3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0.3%라고 하는 이 부족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수아동들의 안전과 일선 특히 이 특수교사들은 사실 더 많은 이제 몸과 마음의 노동을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교사들의 교사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관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년까지 해서 40 몇 명이 더 충원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더 적극적인 충원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보조인력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제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이 한 사람씩은 최소한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경우가 다 없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미양중 같은 경우는 실무사도 2명, 사회복무요원도 2명. 이게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2명이 다 배치되지 않는 데는 1차적으로 먼저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한 학급 특수학급이 하나인 경우 교사 1분하고 보조 인력 1명 이렇게 하면 이제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데 특수학급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특수교사가 그게 배치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특수보조교사 실무사도 함께 배치가 되어야 이게 효과적이고 공백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단지 예를 들면 화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데 그게 원래 4명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6, 7명까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학생이 2명이니까 그렇죠. 한 선생님이 2명을 돌보고 있으니까 이 보조 인력을 배치 안 하는 이런 약간의 개별 케이스마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많이 안 낮아진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금 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금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공공의 정책적 노력들이 꼭 공급될 곳에는 필요한 예산이 많더라도 수반돼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았고 노력해왔던 많은 민간의 그 시설들 또 그 노력 과정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사립 유치원 사태 등을 통해서 보듯이 문제가 있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유아 시설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또 관련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촘촘히 살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 지역사회 민간에서의 시설들도 자긍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까지 나와주신 우리 서울지역 민간 어린이집 우리 원장 여러분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희연 교육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